안녕하세요. 올해 6학년 3반 한정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언젠가부터 도시의 소음과 인간관계에 지치더군요. 지금은 서울 외곽으로 내려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정원관리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38 먹은 친구 조카 지연이와 살을 비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존재가 번거로웠지만 점점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처음 사랑을 나누던 날,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린 나이다운 탱글탱글하다 못해 찰진 피부,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육감적인 몸매. 크나큰 제 손에도 다 들어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볼륨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날 밤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벚꽃 대신 낙엽이 흩날리던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홀로 살아온 저는 오늘도 오래된 정원에 나무잎을 털고 있었습니다. 삶은 마치 마른 흙 같았죠. 손끝으로 흙을 만져도 아무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익은 트럭 한 대가 정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 오랜 친구 박성철이었습니다. 정우야,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조카가 근처에서 작업실을 구한다네. 한 달만 지내게 해줘. 성철의 얼굴에는 사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흙 묻은 청바지, 베이지색 가디건, 조용하지만 어디선가 빛이 나는 여자. 안녕하세요. 윤지연이에요. 외삼촌 친구분 댁이라고 해서. 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정원 안으로 번졌습니다. 낯선 이름, 낯선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도자기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흙은 마음이 담긴 대로 모양이 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렇게 깨어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지연이 정원 한켠에 짐을 풀고 나가자 온실 안 공기가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섞인 흙냄새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작업실 쪽에서 물레 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리듬을 타는 손끝의 속삭임 같았죠. 나는 책을 덮고도 한참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그녀가 낯선 사람일 뿐인데 내 마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원에도 봄이 다시 오려나. 겨울로 향하던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던 날이었어요. 정원 한켠 온실의 유리창엔 김이 가득 맺혀 있었죠. 그날 아침 지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저씨, 온실 안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도자기 마를 때 온도 유지가 필요해서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열쇠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온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흙냄새 사이로 향긋한 비누향과 짙은 여자 화장품 냄새가 섞여들었죠. 그녀는 바닥에 천을 펴고 흙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눌러가며 모양을 다듬는 모습이 이상하게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물을 주는 척하며 친구 조카를 지켜봤죠. 지연이는 앞치마 같은 작업복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내내 그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무언가 섹시해 보이기도 해서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아저씨는 식물을 참 잘 다루시네요. 지연이 말을 건넸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손이 따뜻하면 금세 알아보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온실을 데우는 햇살 같았어요. 유리창에 김이 더 짙어지고 밖은 한겨울인데 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도자기 표면을 매만지다 손에 묻은 흙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지연이는 단추가 달린 티셔츠를 살짝 푼 채로 입고 있었는데 손을 닦아주려 허리를 숙이던 순간 살짝 비치던 친구 조카의 가슴골에 놀랐습니다. 그 모습이 여자의 가슴을 아주 오랜만에 본 순간이기도 하고 놀랄만한 사이즈이기도 했죠. 손이 차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하고 울렸죠. 잠시의 정적, 온실 안엔 바람 대신 서로의 숨결만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내 손끝에 머물렀다가
다시 천천히 피어오르는 김 속으로 녹아들었죠. 그때 유리창 너머로 햇빛 한 줄기가 비쳤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자 도자기보다 더 맑게 빛났습니다. 나는 괜히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흙이 이렇게 따뜻했던가.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손이 따뜻하니까요. 그 짧은 대화가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그날 밤에도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가슴골을 본 탓이었는지 저는 잠들지 못한 채 내내 친구 조카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연이를 생각하면서 그날 밤 자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혼자 해결하고 나면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조카를 상상하면서 한 그날은 짜릿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올 만큼 말이죠. 그 밤 저는 침대에 혼자 누워 지연이와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온실의 온도는 23도였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기 전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온실의 온도계를 바라보며 물을 주던 저는 우연히 창고 문을 열게 되었죠. 몇 년째 열지 않던 아내의 물건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엔 오래된 앨범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노랗게 빛바랜 사진들 사이로 젊은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흙 묻은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흐릿하게 적혀 있었죠. 성철이 여동생네 집 앞, 1997년 여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성철의 여동생, 그러니까 내 친구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오래전 우리 부부와 얽힌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아내가 운영하던 공방에서 일하다가 큰 오해를 받고 떠났던 사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등졌던 여자. 지연이 그 여자의 딸이었다니. 숨이 막혔습니다. 왜 하필, 왜 지금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지연이 저녁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아저씨가 좋아하신다는 된장찌개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죠. 그녀의 미소가 너무 순수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예전에 우리 집에 온 적 있니? 그녀가 숟가락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 그 눈빛 속에 오래된 슬픔이 번졌습니다. 네. 어린 시절 엄마랑 외삼촌 손잡고 왔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을 때 묘한 떨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이 정원이 좋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날 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흙 위에 차곡차곡 쌓이던 하얀 눈처럼 내 마음 위에도 무언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고 또 동시에 지울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흐리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터져버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며 정원 전체가 순식간에 젖어버렸죠. 작업실에서 흙을 빚던 지연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지붕에서 물이 새요. 그녀의 머리와 어깨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우산을 들고 나가 그녀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까이서 마주한 얼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 얼른. 온실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급히 불을 켜려 했지만 전기가 나가 있었습니다. 온실은 깜깜했고 나는 손전등 대신 작은 초 하나를 켰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묻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몰랐습니다. 밖은 폭우였는데 온실 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우린 마주 앉아 젖은 손을 말리며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지연아. 제가 조심스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초빛을 머금은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땐 그냥 옛날 생각이 나. 비 오는 날마다 아내랑 여기서 차를 마시곤 했거든. 지연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죠. 그래서 더 사람 냄새가 그립지. 외롭냐는 질문을 던졌던 그녀가 제게 갑작스레 팔짱을 꼈습니다. 친구 조카의 그 부분이 제 팔꿈치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려 정말 혼났습니다. 그 감촉과 함께 진한 여자 화장품 냄새가 아랫도리의 야릇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빗소리, 심장소리, 초가 타는 소리만 들렸죠. 내가 말했습니다. 그 손 참 따뜻하네. 그때 제 마음 같아선 당장 친구 조카를 덮치고 싶다는 욕구가 끌어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이 정원엔 아직 봄이 남아있네. 그 말이 끝나자 초가 툭 꺼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우린 서로의 온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멈춘 뒤에도 온실 안엔 한 줄기의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죠. 내 마음이 그녀를 향해 걷기 시작한 건 며칠 동안 지연은 온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찾아왔지만 그녀의 작업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나는 괜히 물을 주러 나가서 그녀의 창문 쪽을 흘끔거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흔적 하나가 그리워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된 친구 박성철이 찾아왔습니다. 정호야, 나 할 말 있어서 왔어. 성철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애 누구 딸인지 알고 있어?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철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내 여동생 재수 씨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잖아. 지연이 그 애는 어머니 잃고 어린 나이에 혼자 컸어. 그런 애한테 내가 잘못 오해받을 일은 만들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오해받을 일.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꽉 눌러왔죠. 성철이 돌아간 뒤에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원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내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손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가마를 새로 옮겼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나는 애써 담담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나랑 있는 게 부담스럽진 않았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엄마 일도 그리고 사모님 얘기도요.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지연의 눈빛엔 눈물보다 깊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그게 잘못이라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데 그 안엔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고 온실의 유리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우린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약속이나 한 듯 격하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긴밤 상상 속에서만 사랑을 나눴던 친구 조카 지연이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비치던 실루엣으로만 몰래 지켜보던 그녀보다 온전한 날 것의 지연이는 더 대단했습니다. 지난날 팔꿈치에 닿아 저를 미치게 하던 그것 양쪽이 제 두 소나기에 하나씩 들어온 순간 저는 더 격해졌습니다. 남자로서 손이 큰 편인데도 제 손이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친구 조카를 만족시켜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손만 큰 게 아닌 어마어마한 제 사이즈의 말이죠. 그리고 연애를 하던 와중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친구 조카가 잠깐 실신하는 듯한 모습을 말입니다. 지연이 눈빛이 희끄무레해지더니 살짝 정신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사이즈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벅찼던 걸까요? 그렇게 서로가 너무나도 원했던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죠. 금기보다 더 강한 게 있다는 걸. 그건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어요. 정원의 나뭇잎은 모두 떨어지고 온실의 흙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지연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눈빛은 평소보다 한결 담담했고 손엔 작은 캐리어가 들려 있었죠. 아저씨, 저 내일 떠나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격렬하게 사랑을 나눠놓고 오늘 떠난다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세상은 다르게 볼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나는 억눌린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잊을 거야?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잊은 척은 해야겠죠. 그녀는 가마 위에 있던 작은 도자기 하나를 내게 건넸습니다. 이건 미완성이에요. 굽다 보면 깨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완성되면 그땐 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도자기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고 짧은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초 하나 켰던 그 밤 기억하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불빛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어. 그녀는 끝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불을 꺼뜨리지 않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천천히 정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낙엽이 그녀의 발끝에 닿아 바스락거렸고 바람은 한참이나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온실의 온도는 내려가고 흙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물을 주며 나는 중얼거렸죠. 사람의 마음도 흙과 같아서 빛이 닿지 않으면 금세 말라버린다. 그녀가 떠난 뒤로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정원엔 잡초가 자라고 온실의 흙은 말라버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물을 주며 버텼지만 마음은 빈 화분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윤지연. 내 이름을 또렷이 적어보낸 그 글씨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조심스레 포장된 도자기 하나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저씨, 제가 떠나던 날 드린 그 미완성 도자기 이제 완성했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저처럼요. 흙은 언젠가 다시 숨을 쉬니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온실로 달려갔습니다. 닫혀있던 문을 열자 낮은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온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흑빛 코트를 입은 채 작게 미소 짓는 얼굴. 겨울의 빛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온실 문이 잠겨 있길래 혹시라도 아직 여기 계실까 해서요. 그 목소리, 그 눈빛. 한순간 모든 계절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연아, 다시 온 거야?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봄이 오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날 온실의 온도는 23도. 예전과 같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유리창에 햇빛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흙이 다시 숨 쉬듯 우리의 마음도 다시 살아났다는 걸.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정원엔 계절이 여러 번 피고 졌지만 우리의 시간은 천천히 단단해졌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온실 옆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를 굽습니다. 흙을 빚는 손끝이 여유로워졌죠. 나는 그 옆에서 나무를 다듬고 꽃의 새싹을 돌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끔 바람이 세게 불면 온실의 유리창이 울리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도 익숙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이제 그냥 정호씨. 지연이 웃으며 부릅니다. 오늘도 손에 흙 묻히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죠. 그게 내 일이고 내 곁을 지키는 방법이지. 지연이는 더 이상 저를 외삼촌의 친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애교를 부리고 다정한지. 살가운 목소리로 저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가끔은 여보 혹은 서방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호칭을 들으면 아랫도리에 야릇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들이 한때는 우리를 흔들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둘이 온실 안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불빛을 바라봅니다.
유리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네, 그때 당신이 말했잖아.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온실이 따뜻한 거예요. 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천천히 쌓여가는 정원, 그 위로 희미하게 번지는 노을빛.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그래. 우리 안엔 이미 봄이 있으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 어떤 계절보다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원을 다듬다 한가한 틈이 생기면 온실 속에서 앞치마를 두른 지연이를 뒤에서 덮치기도 합니다. 친구 조카와 사랑을 나누는 건 인생이 무미건조했던 저에게 짜릿한 기분까지 만끽시켜주죠. 요즘에도 그녀는 저와 연애를 하는 중에 가끔씩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는 지연이가 사랑을 나눌 때 더 적극적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의 정원 한가운데 온실에는 우리의 거친 숨결이 따뜻한 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지연이의 귓가에 속삭였죠. 이제 이 정원은 너와 나의 집이야. 눈발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온실 안에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눈이 내리고 빛이 번지며 유리창 너머로 나는 읊조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흙과 같아서 진심으로 돌보면 언젠가 봄을 맞는다. 그 봄을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잃어버린 마음의 온기를 다시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온기를 사람에게서, 누군가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발견하죠. 정우와 지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서로를 통해 다시 숨을 쉬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흙이 겨울을 견뎌야 봄을 피우듯 사람의 마음도 아픔을 통과해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비록 차갑고 외로워도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하나가 또 다른 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꺼지지 않길.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르니까요. 사연 좋아하는 사연 아줌마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심금을 울리는 사연으로 함께 가는 노후 모두에게 벗이 되고 싶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3, 중소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윤태호라고 합니다. 58살 먹은 주인집 아줌마 선영씨와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인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뜨겁죠. 그녀와 처음 함께하던 날 항상 주인집 아줌마 몸에 은근하게 배어있는 꽃향기에 취해 있던 저이다 보니 더 흥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평소 여성스럽고 조신한 아줌마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분수를 2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과연 그날 밤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방 발령장을 받은 날, 저는 한동안 가만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밀려난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낯선 도시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부동산을 돌다 보니 작은 단독주택의 별채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집이 바로 옆인데 혼자 사는 분이니까 조용할 거예요. 중개인의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찾아간 곳. 대문을 열자 오래된 철문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가을 햇살 속에서 누군가 정원을 다듬고 있더군요. 주인집 아줌마 정선영 씨였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하얀 손등 위로 묻은 흙먼지. 그 모습이 어쩐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방 보러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월세가 저렴하다고 해서요. 젊은 분이 오신다길래 반가웠어요. 집은 오래됐지만 정은 많아요. 아줌마가 미소를 지으며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왠지 모르게 오래된 사진 속 장면 같았습니다. 별채 문을 열자 나무 냄새와 함께 포근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바닥에 부드럽게 번졌고
작은 화분들이 귀엽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안도감 같은 게 일었죠. 이곳에선 아침마다 새소리로 눈을 뜰 거예요. 아줌마의 말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귓가에 남더군요. 낯선 도시에서, 낯선 정원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죠. 이 집에서는 제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길래 잠깐 마당에 나가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정원 끝에서 누군가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줌마 선영이었습니다.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보게 되더군요. 오늘은 늦으셨네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정원 손질하시는 거예요? 네. 꽃들도 사람처럼 매일 말 걸어줘야 예쁘게 자라요.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죠. 그녀의 머리카락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햇살에 부서지는 걸 바라보다가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힘들죠? 새로운 환경이라는 게. 조금요.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집이라 다행이에요. 집은 따뜻하지만 사람 마음은 늘 쓸쓸하죠. 그녀의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 2개를 꺼내왔습니다. 이 차는 라벤더 차예요. 향이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아줌마의 손끝이 제 손등에 닿았을 때 심장이 한순간 멈춘 듯 했죠. 아줌마의 손은 따뜻했고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정원 직접 가꾸신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요. 이 정원은 제 마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이상한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 같았죠. 태호 씨. 아줌마가 제 이름을 처음 불렀습니다. 이곳이 낯설면 언제든 여기로 와요. 정원은 사람을 치유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고 고요한 바람이 정원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죠. 그녀의 눈빛, 그녀의 숨결,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어요. 아줌마가 제 마음속에서 한 사람으로 남기 시작한 건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출근길에 젖은 흙냄새가 유난히 진했죠. 그날 오후 퇴근하자마자 정원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아줌마가 화분을 들다가 넘어져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우산을 던져두고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팔목이 붉게 부어 있었고 흙먼지가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죠. 아줌마의 손목을 붙잡는 순간 놀랍게도 제 손이 먼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끝 사이로 체온이 섞이는 느낌,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금방 나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에는 아픔이 스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저는 소파 옆에 있던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약은 발라야죠.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짝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약을 바르며 제 손끝이 그녀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태호 씨 손이 따뜻하네요. 그녀의 눈동자가 조용히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 숨소리만 들리던 순간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 죄송해요. 저는 급히 손을 뗐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일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슬프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손끝 온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리고 있었죠. 라벤더 향이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와의 거리가 점점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비가 유난히 거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낙엽들이 정원 바닥에 쓸려 내려가고 있었죠. 전기가 나가 어둠 속에서 책을 덮는 순간 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줌마의 집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우산도 쓰지 않고 뛰어갔죠. 괜찮으세요? 불이 나갔네요. 문틈으로 비가 스며들고 있었고 그녀는 촛불 하나를 켜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닿아 있었고 살짝 젖은 셔츠 위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태호 씨, 이런 날엔 사람이 그리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있으니까요.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 가슴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태호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엔 애써 눌러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봐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끝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의 피가 한 곳으로 몰렸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람 냄새가 그리워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홀로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집 아줌마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우시면 제가 오늘 같이 있어 드릴까요? 저의 그 말에 그녀는 처음에는 놀란 듯 바로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아줌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촉촉한 머리칼 사이로 비냄새와 꽃향기가 섞였고 그녀의 체온이 팔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태호 씨. 얼마 만에 안겨보는 남자품인지. 아, 포근해. 그녀의 손이 제 등을 더 세게 감싸 안았습니다. 심장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죠. 창밖의 비는 점점 거세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줌마는 만족스러운 탄식을 뱉어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내 입술 가까이 닿았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몸 이곳저곳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지만 되려 야하게 느껴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설마 그걸 원하는 걸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제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죠. 아줌마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며 살짝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녀의 몸은 제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 늘 꽃향기로 저를 취하고 상상하게 만들었던 주인 아줌마와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그만 이성을 잃고 흥분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아줌마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을 시작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아줌마는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을 살짝 쿵 때려대며 나를 아주 보내버릴 셈이에요? 하며 앙탈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이 이렇게 엄청난 남자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로 저를 추켜 세워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 냄새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 위에 제 팔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녀의 숨결이 귓가를 간지렸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의 착각일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못 잔 거예요? 조용히 묻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도리어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냥 이런 게 맞나 싶어서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살짝 웃었습니다. 맞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그냥 사람 냄새가 좋아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뺨을 스쳤죠. 그 터치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의 작은 터치에도 제 몸은 바로 반응했죠. 아직도 팔팔한 저를 확인한 그녀는 잠에서 깨자마자 한 번 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줌마가 분수를 뿜어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결국 절정에 도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괴성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더군요. 그렇게 두 번이나 사랑을 나눈 우리는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줌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죠. 커피 드릴까요? 미소를 띤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엔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둔 커피 향이 퍼졌지만 그 향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눈은 끝내 마주치지 않았죠. 아줌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젯밤 일은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꿈이라니 나는 아직도 그 온기를 잊지 못하는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별채로 돌아와 라벤더 향이 사라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향이 아직도 내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그녀의 미소, 그녀의 체온, 그리고 그 말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천천히 찔러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다시 라벤더 향이 퍼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본 지 1년이 넘은 얼굴. 권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예전 그대로의 냉정한 눈빛이었죠. 출장이라더니 여기 있었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참 이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당신답지 않네.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마당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오셨네. 잔잔한 미소로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죠. 아, 저는 태호 씨 전 부인이에요. 서진은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녀는 정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태호를 시험하듯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마 이분하고 무슨 사이야? 그 말에 아줌마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진아,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말자. 왜?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그녀는 비웃듯 웃었죠. 역시 당신은 늘 도망만 쳤어. 감정에도 책임에도. 그녀가 떠난 뒤 마당에는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라벤더 꽃잎이 흩날렸죠. 선영은 말없이 꽃을 줍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 당신의 과거인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한 것 같네요. 그날 밤 선영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며칠 동안 정원엔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꽃집 일로 바쁘다며 거의 집에 머물지 않았고 저도 퇴근 후엔 불을 끄고 조용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정원은 빠르게 시들어갔습니다. 라벤더는 빛을 잃고 흙은 메말랐죠. 선영이 돌보지 않는 정원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득 창밖을 내다봤을 때 정원 끝에서 선영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시든 잎을 걷어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래서 사람 마음에 기대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 씨, 사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옆에 있으면 내 안에 오래 묻어둔 게 자꾸 깨어나요.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여자로 느껴지는 내가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저도 그래요. 당신을 보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원의 라벤더들이 흔들리며 다시 향을 내뿜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숨결처럼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죠. 그녀는 제 품 안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다시 피어나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원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원에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메말랐던 흙 위로 연두빛 줄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그걸 바라보는 선영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다시 피네. 그녀의 손끝이 잎사귀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선영 씨, 우리도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젠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둘의 손끝에서 묘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된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라벤더 향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고 그 향기 속에서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호 씨, 이 향이 나요. 처음 자기를 만났던 날에도 이 냄새였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변했어요. 아줌마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기 그럼 이제 이 정원에서 평생 같이 살아요. 그녀는 은근슬쩍 저에게 자기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아줌마라는 호칭이 별로인 것 같아서. 그래요, 자기. 하곤 대답해 주었죠. 밤하늘엔 별빛이 스며들고 바람은 부드럽게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짙게 퍼지는 가운데 아줌마는 저의 그 호칭에 무척이나 좋아하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날도 뜨겁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자연스레 아줌마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밤이 많아지면서 저는 그녀의 신호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절정 직전에 자기야, 자기라고 해줘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불러주는 게 실신할 만큼 좋은지. 그녀는 밤마다 힘쓰는 저를 위해 매일 정성껏 식사를 차려줍니다. 그런 아줌마가 너무 고마워서 저는 밤이면 아줌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이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우리 둘만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피어날 라벤더가 있기를 바랍니다.